당신이 편의점에서 수입 맥주를 고르며 계산대에 서 있는 평온한 순간에도 원화의 가치는 조용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외환 보유액이 외환 위기 이후 28년 만에 최대폭으로 급감했다는 사실은 당신의 지갑이 이미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새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국가의 금고가 비어갈 때 당신의 구매력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신호를 애써 무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서울의 화려한 불빛 뒤에서는 엔비디아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맺은 거대한 이익 동맹이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괴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없으면 인공지능 산업 자체가 멈출 것이라고 경고하며 우리를 가장 위험하고도 달콤한 의존의 투시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기술의 잔치 뒤편에는 300%가 넘는 부채를 짊어진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공룡이 서서히 질식하며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소유한 주식과 아파트, 그리고 노후 자금이 과연 이 거대한 대륙의 침몰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믿는 근거는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의 공포가 이제는 훨씬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형태로 우리 이웃 나라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팔아치운 82억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는 사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방어선이 소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이미 16년 전 금융위기 수준으로 후퇴하며 당신의 노동 가치를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당신의 월급 봉투 숫자는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이미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환율의 공격에 노출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경제 지표를 읽는 단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부채의 사슬이 어떻게 당신의 일상을 파괴할 준비를 마쳤는지 직시해야만 합니다. 반도체 공장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장비들이 만들어내는 부의 이면에는 전력을 소모하며 열을 내뿜는 데이터 센터에 차가운 금속음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여 만든 소캠프 기술은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줄 열쇠이지만 이는 동시에 기존의 모든 질서가 재편됨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스마트폰의 크기를 줄이고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이 당신의 일자리를 대체할 로봇의 뇌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중국의 청년들이 취업을 포기하고 바닥에 드러누워버리는 탕핑족의 절망은 단순히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마주할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1200만 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져 나오지만 갈 곳 없는 그들이 국가의 성장을 멈추게 하는 거대한 모래주머니가 되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하락하고 소비는 위축되며 빚은 늘어만 가는 부채 디플레이션의 부은 한 번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공포의 회오리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시장의 수면 아래에서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당신은 이제 그 진동을 발끝에서부터 선명하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연 한국은행의 금통위가 내릴 결정이 이 거대한 파도를 막아낼 방파제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순히 침몰을 늦추는 미봉책일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화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미세한 회로들이 얽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지능의 지도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선언한 HBM4의 독점적 지위는 한국의 반도체 공장들이 이제 전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을 독점적으로 생산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승리가 당신의 가계 경제에 즉각적인 풍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가장 차갑고도 냉혹한 진실 중 하나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국가의 외환 보유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환율이 치솟는다면 당신의 실질적인 삶은 오히려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90년대 외환 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고통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한 갑작스러운 유동성의 고갈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며 환율 방어에 나선 것은 당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조치이지만 이는 미래의 방어력을 희생하는 행위입니다. 1400원대 환율이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당신이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모든 식재료와 에너지의 가격은 영구적으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은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곧 대규모 실업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넓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막혀버린 중국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부채라는 시한폭탄이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타들어가는지 알게 됩니다. 지방정부가 발행한 자산 유동화 증권의 60% 이상이 새로운 사업이 아닌 기존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카드 돌려막기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파산 직전의 가게와 다를 바 없으며 결국 누군가는 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깨지면서 중소도시의 아파트들은 유령 도시로 변해가고 자산가들은 마지막 안전자산인 대도시의 임대 수익에 매달립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는 주택을 사줄 신규 수요층인 신혼부부의 실종을 의미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치명적인 일격입니다. 당신은 아마도 이 모든 현상이 단순히 숫자의 유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는 당신의 연금과 저축의 가치를 결정짓는 거대한 톱니바퀴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유토피아를 꿈꾸는 동안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부채의 빈과 고령화 그리고 일자리 상실이라는 삼중고의 파도에 휩싸여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제표준으로 확립한 소캠2 기술은 소형 기기에서도 강력한 인공지능을 구현하게 하지만 이는 인간의 노동력을 더욱 빠르게 대체합니다. 자동화와 로봇 기술에 쏟아붓는 수천조 원의 자금은 기업에게는 효율성을 선물하지만 청년들에게는 일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취업을 포기하고 방 안으로 숨어버린 중국의 청년들이 보내는 무언의 구조 신호를 우리는 과연 남의 일처럼 편안하게 구경만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은 언제나 침체 직전까지도 평온함을 유지하려 애쓰지만 세밀하게 관찰하면 이미 곳곳에서 시스템의 균열이 선명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안전하다고 믿었던 금융 시스템의 견고함이 사실은 아주 얇은 얼음판 위에 세워진 거대한 바벨탑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믿고 있는 경제적 평온함은 사실 거대한 부채의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에 고요한 해안가와 다를 바 없음을 이제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고성능 칩 수출을 일부 허용했다는 소식은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구형 제품의 재고 밀어내기일 뿐입니다. 재고가 쌓인 구형 반도체가 중국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갈 때 삼성과 하이닉스는 잠시 웃을 수 있겠지만 이는 기술 권력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중국 내부에서 자국 기업들에게 엔비디아 칩 주문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외신의 보도는 기술 패권 전쟁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신호입니다. 자국산 반도체 사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은 한국 기업들에게 거대한 매출 공백을 다시 안겨줄 수 있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반도체 주식들이 연일 고점을 경신하더라도 공급망의 미세한 균열 하나가 모든 수익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시장의 탐욕이 공포를 집어삼키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냉정하게 지표를 읽어야 하며 지금 우리가 마주한 숫소들은 분명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누려왔던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빌린 돈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야 하는 상환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중국의 총 부채가 8경원을 넘어섰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경제적 실험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음을 시사하는 공포스러운 지표입니다.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거대한 흑암과 같아서 그 끝이 어디인지 전문가들조차 감히 예측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채를 갚기 위해 또 다른 부채를 발행하는 행위는 결국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이는 당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를 매일 갉아먹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저성장의 큼이었다면 중국의 위기는 급격한 고령화와 결합하여 훨씬 더 파괴적인 인구학적 재앙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 건수가 1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는 데이터는 단순한 인구 통계가 아니라 미래를 포기한 청년들의 소리 없는 비명이 담긴 보고서입니다. 집값이 하락해도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부동산이라는 자산의 유동성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이는 금융 시스템의 마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가치가 영원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믿음은 인구 구조의 거대한 절벽 앞에서 조만간 가혹한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특별 국채를 발행하여 시장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 암 환자에게 진통제를 투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임시 방편입니다. 진통제의 효과가 사라지고 통증이 다시 시작될 때 시장이 겪게 될 발작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공급망을 통해 한국의 실물 경제로 즉각 전이되며 당신의 일상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화려한 정점과 부채의 깊은 심연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으며 그 줄은 점점 더 팽팽하게 당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은 당신의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확인하는 주식시장의 숫자들이 사실은 거대한 부채의 파도 위에 떠있는 위태로운 부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외환 보유액이 28년 만에 가장 크게 줄어들었다는 기록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국가의 최후 방어선에 균열이 생겼음을 알리는 비상벨입니다. 정부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쏟아부은 수십억 달러는 결국 국민 모두가 나누어 짊어져야 할 미래의 비용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원화의 실질 구매력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지표는 당신이 마트에서 느끼는 그 묵직한 물가 부담이 결코 기분 탓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16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은 원화 가치는 당신이 그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며 쌓아온 자산의 실질적 가치를 소리 없이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인공지능 혁명의 화려한 불빛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냉혹한 공급망의 생리를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젠슨 황이 한국을 향해 보낸 찬사는 역설적으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라는 단 하나의 거대한 포식자에게 종속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HBM4를 둘러싼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경쟁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엔비디아의 통제 아래 놓이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풍요를 기대하지만 정작 그 이익은 소수의 기술, 기업에 집중되고 가계의 부채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는 모순을 목격합니다.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공개한 소캠2 기술이 국제 표준을 선점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지만 이것이 우리 사회의 고용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야 합니다. 저전력과 고성능을 동시에 구현하는 이 작은 칩들이 수많은 지능형 기기에 탑재될 때 인간의 일자리는 점점 더 좁은 구석으로 몰리게 됩니다. 중국의 공업이익이 14개월 만에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했다는 소식은 전 세계의 공장이었던 대륙의 엔진이 급격히 식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내수 시장은 얼어붙고 기업들은 투자를 멈춘 채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에 돌입했으며 이는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는 거대한 먹구름이 되어 다가옵니다.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보다 훨씬 더 가혹한 인구학적 재앙이 중국을 덮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미래의 거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 절벽과 가격 하락은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묶여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공포의 시나리오입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집의 가격이 유지되는 이유가 단지 새로운 수요자가 있기 때문이라면 그 수요자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정부의 임시 방편적인 자금 수혈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그 짐을 떠넘기며 시간을 버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경제적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 있으며 당신이 가진 정보와 판단력이 당신의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징후를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금통 위의 금리 동결 여부는 단순히 대출 금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당신이 매달 납부하는 아파트 담보 대출의 이자가 과연 언제쯤 정점에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희망 섞인 관측은 이제 거두어야 할 때입니다. 원화 실질 가치가 1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당신이 해외여행을 포기하게 만드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었음을 뜻합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물가가 안정되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이 가계와 기업의 연쇄 도산을 불러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와 저성장,
그리고 고환율이라는 삼중의 덫에 갇혀 있으며 이 덫에서 빠져나가기 위한 퇴로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출시하려는 저사양 칩들이 과연 우리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활로가 될지 아니면 기술 유출의 통로가 될지 지켜보십시오. 중국이 자국산 칩 사용을 의무화하며 기술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한국 반도체의 거대한 수요처 하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재앙적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젠슨 황이 언급한 메모리 공급사와 파운드리 업체의 최고 전성기는 역설적으로 이 시기가 지나면 거대한 하락의 골짜기가 기다리고 있음을 암시하는 경고입니다. 당신이 보유한 반도체 관련 펀드나 주식의 수익률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에 도사린 공급 과잉과 수요 절벽의 위험을 더욱 냉철하게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중국의 부채 비율이 300%를 넘었다는 수치는 단순한 부실의 증거가 아니라 그들이 쌓아온 경제적 성취가 모두 빚 위에 세워진 신기루임을 말해줍니다. 지방정부의 그림자 금융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그 파편은 서해를 건너 우리 금융시장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차례대로 타격하며 무너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공업이익의 급감과 청년 실업의 증가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소비 엔진이 영구적으로 멈춰서고 있으며 이는 우리 수출 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정부의 부양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고 싶겠지만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는 인위적인 조작은 늘 더 큰 대가를 요구합니다. 과거 일본의 거품 경제가 붕괴할 때도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처럼 설마 하는 마음으로 현실을 부정하며 마지막 탈출 기회를 스스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동산 가격의 하방 압력은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와 만나면서 당신이 상상하지 못한 속도로 자산 가치를 깎아내릴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370만 명의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회는 미래의 역동성을 상실한 채 서서히 죽어가는 유기체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고 부채가 미래를 저당 잡는 이 가혹한 연쇄 반응의 사슬을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장기 침체의 어두운 터널로 진입하게 됩니다.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도 기업의 혁신도 아닌 오직 냉정한 현실 인식과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당신의 결단력에 달려 있습니다. 시장이 보내는 미세한 진동에 귀를 기울이고 남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질주할 때 당신만은 멈춰서서 탈출구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가오는 1월 15일 금통위의 결정문 속에 숨겨진 단어 하나하나가 당신의 자산 가치를 어떻게 변동시킬지 면밀하게 분석하고 행간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경제 뉴스를 소비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 속에서 자신의 배를 지켜내야 하는 처절한 생존의 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글로벌 자본의 거대한 물줄기는 이미 안전한 곳을 찾아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한국 반도체의 환상적인 협업이라는 수사 뒤에 숨겨진 실질적인 종속 관계와 기술적 한계를 당신은 냉정하게 구분하여 판단해야만 합니다. HBM4와 소캠2라는 혁신적인 이름들이 당신의 부를 보장해주는 마법의 주문이 아니라 오히려 치열한 생존 경쟁의 신호탄임을 잊지 마십시오. 중국의 부채 위기가 폭발하는 시점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파편이 우리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자영업과 가계부채를 타격할 것은 자명합니다. 16년 만에 최저로 떨어진 원화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수준을 넘어선 구조적인 혁신과 고통스러운 개혁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소유한 아파트와 주식, 그리고 현금 자산의 비중을 현재의 위기 상황에 맞춰 재조정하는 결단만이 다가올 폭풍 속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쏟아내는 낙관적인 전망에 의존하기보다 실제 지표가 가리키는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해 주택 수요가 증발하는 시대에 부동산을 유일한 재테크 수단으로 믿는 것은 구멍난 구명보트에 몸을 싣는 것과 같습니다. 청년들이 탕핑을 선택하고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사회적 현상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가장 슬픈 증거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메마르고 외환 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고통을 받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평범한 개인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기술적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을 잠시 내려놓고 당장 내 지갑을 위협하는 부채와 환율의 공포를 직시해야 합니다. 기술은 기업을 살릴 수 있지만 당신의 가게를 살리는 것은 오직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시장의 흐름을 읽는 당신의 깨어있는 통찰력뿐입니다. 다가오는 금통위의 결정이 시장의 기대를 저버리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신은 충분히 대비책을 세워두어야만 합니다. 거대한 경제적 지각 변동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전조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수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왔음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탐욕을 따라가는 추격 매수보다 자신의 자산을 지키는 수성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이며 지금은 공격보다 방어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신이 오늘 확인한 이 모든 데이터와 신호들이 단순한 정보로 남을지 아니면 당신의 생존을 돕는 강력한 무기가 될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달콤한 목표보다 더 시급한 것은 거대한 시스템의 붕괴 속에서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생존의 기술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며 준비되지 않은 자의 자산을 준비된 자에게로 이동시키는 거대한 부의 재편 과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눈앞의 화려한 숫자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부채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며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변화에 응답하십시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될 수 있지만 부정하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